보자. 336번부터 볼게요.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이 원으로 옮겨질 때 라고 됩니다. 자, 한번 해보자. 2,0에서 0,3이 됐다라는 건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도형으로 생각하면 도형 fx, 0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얘는 x 요거 그 반대로 플러스 2 y는 그 반대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자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저 원이 원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원은 도형으로 보는 것보다는 점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쪽에 나와 있는 저 원을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녀석은 뭐냐면 마이너스 c 플러스 5라는 값은 연산을 통해서 튀어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자. 물론 요 x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y에다가 이걸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 플러스 2가 들어오면서 x 플러스 3이 되고 y 마이너스 3이 들어오면서 y 마이너스 5가 되고 요렇게 해도 돼. 뭐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아니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됐으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가 됐다고 해도 돼.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는데 중심점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 원이 이렇게 이동이 됐대요. 얘랑 똑같은 식이래. 그러면 A 값은 얼마? 9 반대로 마이너스 3. B 값은 얼마? 5. 부호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C 플러스 5가 4라 그랬으니까 C의 값은 얼마다? 1.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 자, 다음은 37번 갈게요.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의 좌표 똑같은 문제입니다.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점으로만 갈게요. 마이너스 2,1이 옮겨졌습니다. 1, 마이너스 1로 x는 3만큼 증가했고요. y는 2만큼 감소했어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이건 바로 보이시죠? 2, 마이너스 1. 이건 반지름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중심만 볼게요. 이 중심도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x축으로 3만큼 5가 되겠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질문.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 이동을 공부했고 오늘 이제 대칭 이동을 공부해 보면서 이 도형의 이동 파트를 좀 마무리할 거예요. 이번 단어는 한 2시간 정도 하면 끝나요. 원이 이제 거의 다 접근한 것 같긴 한데 원은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좋아요. 아까 6층에 왜 잠들었어? 쌤인 줄 몰랐어. 왜 그렇게 놀라게 생겼어? 아니, 단영이 모르는 편에 모르다고 얘기한 단영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존나 나가리잖아. 아는 사람하고 그냥 못하는 거야. 이런 건 아니야?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야. 나 영광이네. 이렇게 말을 많이 잘 받아주니까. 나 영광을 말해야 되겠네. 보자. 오늘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까지 개념적으로 설명을 잘 드렸었어요. 그렇죠? 단지 우리가 문제 풀이는 안 했었고요. 자, 한번 정리를 다시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도형과 점을 한번 함께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도형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x, y라는 좌표를 가진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의 x, y는 0이라는 형태를 가진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x축 대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할 거고요. 원점 대칭을 할 거예요. 그리고 y는 x 대칭을 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총 5개를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x축 대칭을 할 때는 자, 점은 여기에 x, y가 있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좌표는 그대로 있는데 y좌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이 아이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좌표는 부호가 바뀌었겠죠. 왜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 y가 될 거예요. 원점 대칭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점은 딱 보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얘랑 x값이 동일하고요. 얘랑 y값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x와 이 녀석의 y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y는 x 대칭을 했을 때 형태를 한번 보자.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x, y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게 돼요. 요 점으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x하고 y가 역할이 바뀐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합동으로 설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x, y의 역할이 이제 체인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이쪽으로 와요.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녀석은 이 y 값이 얘랑 뭐 대칭? 원점 대칭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원점 대칭과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라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인데 뭐 이거는 우리가 매번 그렇다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x축 대칭 y 부호, y축 대칭 x 부호, 원점 대칭 둘 다 부호. y는 x 대칭 둘이 체인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체인지하고 부호까지 바꾼다. 이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에 관련된? 점의 대칭 이동에 관련된 내용 5가지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도형의 대칭 이동 딱 결과만 놓고 보면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여보세요? 너 누가 나는 이상. 우리 와이프님인데 제가 딴 사람 전화 안 받는데 우리 와이프님 전화는 받아야 돼. 안 받으면 혼나. 왜냐면 제 스케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딱 지금 전화 받았는데 수업 중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급하면 전화를 하거든. 진짜 급한 일 아니면 전화를 안 하니까 카톡을 하든지 받아줘야 돼. 안 받으면 혼나. 전에 한번 혼난 적 있어. 심하게 혼났어. 빨리 전화를 받아들일 거 아니.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어쨌든 혼나. 자, 다시 넘어가서 콤마 y는 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지금 이거 5개만 알고 있으면 얘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막 점이랑 도형이라고 해서 막 헷갈릴 거 없죠. 우리 평행이동 보면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갔잖아요. 얘는 그런 것도 없어. 똑같잖아요. 동일하죠? 단 해석이 좀 달라요. 무슨 해석이 다르냐면 자, 점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해석을 할 거냐면 이거야. 대입이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대입. 자, 제가 읽어볼게요. x는 그대로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 y는 그대로.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 y에도 마이너스 y를 대입. x에다 y를 대입. y에다 x를 대입. x에다 마이너스 y를 대입. y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거는 학생들의 99%는 틀려요. 이걸 한 방에 맞추는 애가 진짜 말 그대로 1%야. 딱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인지 느낌 오시죠? 100명 중에 1명?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점과 도형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 5개의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제가 한번 섞어볼 거예요. 해볼게요. x축 대칭 y축으로 플러스 3 y축 대칭 x축으로 마이너스 2 y는 x 대칭 y축으로 플러스 2 플러스 2 좀 재미없으니까 플러스 1 원점 대칭 x축으로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볼까요? x, y, x니까 y축으로 얼마 정도 해볼까? 마이너스 3 정도 해볼까요? 자, 이거를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볼게요. 봐봐. 잘 보세요. 좀 집중하셔야 돼요. x, y에다가 x축 대칭하면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누적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누적을 잘 보세요. 이것만 마스터할 수 있으면 끝난 거야. 솔직히 이거 마스터하면 그냥 끝났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자, 볼게요. y축 대칭은 이거 좌표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3을 더하면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하시면 돼요. 자,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하시면 돼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어서 갑니다. y는 x 대칭. 둘의 좌표를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되죠? 그래서 바꿀 거야. 여기 x, y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얘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좌표라는 숫자였어. 어쨌든 숫자였던 거야. 그것들이 옮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y 좌표였던 녀석이 여기 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x 좌표였던 녀석이 이쪽으로 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누적할게요. y축으로 1만큼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y 좌표에다가. 왜냐면 순서상은 항상 얘가 x 좌표고요. 얘가 y 좌표예요. 그 자리가 x, y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갑니다. 여기는 그대로 있겠죠. y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원점 대칭하면 얘네 둘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거 지금 좌표야? 도형 아니야? 좌표인 거야? 이걸 처음에 그냥 A, B라고 썼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냥 X, Y로 쓰는 것 뿐이에요.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여기다가 4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됐죠?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하고 Y를 바꾸고 부호까지 바꾸자고 했어요. 얘랑 얘를 이제 바꿀 거야. 근데 부호도 바꿀 거야. 괜찮죠? 자, 마지막 이제 Y축으로 얘는 건드릴 필요 없죠. X좌표니까 Y좌표에다 마이너스 3을 붙였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괜찮겠어? 요 정도? 단영이는 요 정도. 하진아, 요 정도 괜찮겠어요? 현준이는? 지욱이? 도윤이? 지성이도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일단은 중상타는 간 거야. 현재. 문제는 이제 여기야. 여기에서 다 갈리고 1% 남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다 갈려나가요. 물론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전에 풀어봐 했을 때 1%라는 소리야. 그렇죠? 풀어봐서 최종적인 답이 맞는지를 체크했을 때 1%라는 소리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풀어볼래 아니면 바로 보여드릴까요? 너희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보여줘요? 지호는? 보여줘? 보여줘요? 바로 갈게요. 자,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저는 모든 걸 대입으로 처리할 거야. 모든 걸 대입으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X축 대칭은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했어요. 맞죠? 자, Y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는 건 Y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Y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야. 그쵸?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건 Y에다가 Y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야. 잘 보세요. 왜냐면 요 마이너스 Y에서 Y에다가 Y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된 거 맞죠?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Y축 대칭했어. 누구의 부호를? X.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게요. 저는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갔죠? 갔죠? 자, 이제 또 갈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면 얘는 뭐예요?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할 거야. 요 X에다가 X 플러스 2가 대입됐으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질문 없죠? 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여기까지는 결과물은 다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 도형 그냥 대입 안 하고 그냥 점하고 똑같이 풀어도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려요. 볼게요. Y는 X 대칭은 잘 봐. 점은 그냥 둘이 체인지하면 돼. 점은 도형은 X에다 뭐 대입하고 Y에다 뭐 대입하고 X 대입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X에다가 Y를 대입할 거야. Y에다가 X를 대입할 거야. 점은 뒤에 좌표가 그대로 움직였죠. 얘는 좌표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오로지 X하고 Y에다만 대입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야. 그쵸? 자, 볼게요. Y축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1만큼이니까 우리는 Y에다가 Y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죠. 그쵸? 자, 이제 질문이야. 얘는 분명히 뒤에 있는 이 아이한테
플러스 1을 해줬어. 왜냐면 얘는 앞에가 x좌표고 뒤에가 y좌표거든. 순서상은. 그런데 야, 도형이거든.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봐. 우리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제가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쵸? x에다 y를 y에다 x를 대입해 이렇게 바뀌었을 거거든. 자 이제 생각해봐.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라고 해서 y에다가 y-1을 대입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희는 얘한테 대입할 거야? 얘한테 대입할 거야? 당연히 y한테 대입하겠죠. 그쵸? y가 앞으로 썼다고 해서 얘가 x가 되는 거 아니잖아. 맞죠? 도형은 얘가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x가 되는 게 아니야. 도형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의 이름 자체가 중요해요. 위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형은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나 y 플러스 x 플러스 3은 0이나 똑같은 식인 거야. 그러니까 도형은 순서상은 좌표는 앞에 게 x좌표고 뒤에 게 y좌표는 사실 변함이 없지만 도형은 그런 게 없어요. 도형은 내가 내림차순 하든 오름차순 하든 어떻게 써주든 좌변수든 우변수는 결국은 식은 바뀌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y에 대입해야 돼. 분명히 앞에 있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y에 대입해줘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y 보고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다시 y에다가 y-1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2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원점 대칭이야. 자 x에다 뭐 대입하고 마 x y에다 뭐 대입하고 마 y야.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선생님 얘네들 안 바뀌어. 나는 얘 부호를 바꾼다고 한 적이 없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들한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x축을 4만큼. 그러면 x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야? 액만 4 대입하는 거지. x 어디 있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야. x라는 문자를 따라가요. 여기다가 액만 4를 대입할 거야. 이렇게 가요. 자, 이제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대칭. y에다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x. 그렇죠. x에다 마이너스 y를 y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돼. y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됐어. x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됐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까지 잡자. 쟤는 y에다가 y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마 x 마 1에다가 y에다가 y 플러스 3이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4라는 구성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쵸? 결과물을 봐봐.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중간 과정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갈렸죠? 그쵸? 선생님 그럼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면 점으로 놓고 풀어도 되잖아요. 이건 제가 억지로 결과를 똑같이 만든 거야.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저는 이 둘의 결과가 같아지도록 마지막까지 그 값을 조율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칭 이동의 특성이 뭐냐면 x, y, 원점 y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한 바퀴 뺑 돌리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동상이 있어요. 원상 복귀가 되는 특성이 있어요. 평행 이동과는 관련 없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의 순서는 바꿀 수 없어요. 반드시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이나 어쨌든 문제가 주면 그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는 맞는데 x, y,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 5가지가 한 바퀴 뺑 돌잖아요. 그 원상 복귀가 돼요. 항상. 형태 자체가 고사에 돌아오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했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이걸 다 주지 않잖아. 몇 가지만 준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성인데 자 보자.
점은 편하게 가시면 돼요. 앞에 게 x좌표, 뒤에 게 y좌표. x축 대칭 y부, y축 대칭 x부, 원점 대칭 둘 다 부, y는 x 둘의 좌표를 바꿔라. y는 마이너스 x 대칭 둘의 좌표를 바꾸고 부호까지 바꿔라. 이거거든 점은. 근데 모형은 모든 걸 대입으로 처리해요.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 x에다 마이너스 x 대입, x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y 대입, x에다가 y 대입하고 y에다 x 대입, x에다 마이너스 y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나마 틀은 똑같잖아. 바뀌지 않는 것들은 건드리지 마. 그렇죠? 바뀌는 것들만 이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처리하자? 무조건 얘는 전부 다 대입이야.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다 대입으로 처리합니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기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나온단 말이지.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나오게 돼요. 그걸 공부할 때 최소한 요거는 아니더라도 요 세 개만큼은 알고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칭이동의 5가지 기본적인 틀에 맞춰진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돼요. 헤이, 할 수 있어. 너희는 똑똑하니까 할 수 있어. 눈으로 그림을 기억해. 그 엄청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서울대 들어가고 그런 애들은 인간계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야. 서울대 들어간 애들은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아. 특별한 아이들인 거야. 근데 또 전략을 잘 세우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걔들은 암기법이 그림을 캡처한대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딱 사진 찍듯이 기억한대요. 나는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걔네들 그렇게 한대.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공부 겁나 잘하는 애들이 암기하는 방법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딱 찍듯이 해서 캡처를 뜬대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나는 천재가 아니어서, 나는 그쪽 계열이 아니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걔네들이 그렇게 한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뭐 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거예요. 자, 가볼까요? 처음에 나오는 x, y 점을 자, 평행이동 x축, y축 원점에 대칭이동 시킨 점의 좌표 좀 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또 x축, y축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 시킨 도형의 방정식도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 그 다음에 도형의 y는 x 대칭 전부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자, 뒤에 이제 개념 체크 문제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데 이걸 당장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먼저 대표 예제를 같이 풀어본 다음에 이따가 개념 체크를 풀어보려고 할 거예요. 자, 먼저 대표 예제 한번 쭉 가볼게요. 대표 예제 4번입니다. 자,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그 P를 그러니까 쟤를 Y는 X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고 한대요. 먼저 2,2를 Y는 X 대칭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둘의 좌표가 서로 바뀌어요. 그쵸? 또 이 아이를 이번에는 X축 대칭 이동을 시켰대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죠?
x는 그대로 있고 y의 부호가 바뀐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p하고 q라는 두 개의 선분을 구했는데 이 두 선분 사이에 무엇을 구하자? 길이를 구하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빼고 빼고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차는 1, 차는 3 제곱했으니까 답은 루트 10 이렇게 가는 문제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개를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시킨 후 y는 x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가 저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점을 원점 대칭 이동시키고 y는 x 대칭 이동시킨 점 PQ의 길이 얼마일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점을 y축 대칭 이동시킨 점이 직선 위의 점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했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네 개 중에서 이걸 한번 가볼게요. 자, 점 K가 있었어요. 점이 K, 마이너스 4가 있었거든요. 얘를 먼저 원점 대칭 이동시켰대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 이렇게. 이걸 P라고 한대요. 두 번째. 이번에 Y는 X 대칭 이동시킨대. 얘를 Q라고 하는데 Y는 X 대칭 이동이니까 둘이 바뀌었겠죠? 마4 그리고 K가 됐어요. 자, 이 둘 사이의 길이가 얼마래요? 6 루트 2래요. 연산이 필요하겠죠? 둘 사이의 거리가 6 루트 2가 됐으니까 한번 빼볼게요. 자, 요 둘의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K마 4의 제곱과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K마 4의 제곱인데 둘이 똑같네. 어쨌든 이 녀석이 얼마래요? 6 루트 2가 나왔대요. 자, 그런데 얘 똑같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곱의 합이니까 얘는 2로 묶인 K만 4의 제곱인데 루트 2는 그대로 놔두고 K만 4만 대신 대로 갖고 나온 거야. 자, 얘가 6 루트 2야. 그럼 K 값이 당연히 나오죠? K가 얼마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됐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은 이렇게 일단 연산을 접근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자, 그 다음 넣을게요.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6,4를 지난다고 얘기를 해요. m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한번 가볼게요. 직선을 y축 대칭시켰으니까 우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y는 m, x에다만 마이너스 x 대입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이 뭘 지난대요? 6,4를 지난대.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하겠지. 이 그래프가 6,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할 거예요. 4와 6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끝났네요. m의 값은 무엇이 나와야 되죠? 3분의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원을 졸려? 힘들어? 왜 근데 왜? 이제 방금 방금 졸았어? 아니 그럼 그 떨려서 떨려서? 추워? 반배정 때문에 좀 떨려. 그렇게 뭐 아직 1시간 반이야. 어차피 지금 떨려봤자 의미가 없어.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떨리는 게 없어지지 않겠지만. 자, 좀만 더 갈게요. 자, 원을 원점 대칭 이동시켰어요. 자, 원 C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을 때 C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지금 뭐 얘기하냐면 지금 원의 중심 얘기를 꺼내고 있죠. 그럼 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원의 중심만 놓고 보자. 중심의 좌표 찾아볼게요. 지성아, 중심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중심의 좌표야.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켰대요. 원점. 쉽죠? 점이니까 부호만 바뀌어주시면 돼요. 그쵸? 소연아, 이게 어디 위에 있대? 직선 위에 있대. 그럼 뭐 해야 돼? 대입. 그치.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2 곱하기 2-1은요. x에다가는 a를 y에다가 2를 대입했어요.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5. 근데 원시의 방정식을 a 값이 5인데 뭐 중심 찾으면 되지 뭘 또 구하래.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자는데 요 대칭 이동시킨 원의 방정식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중심이 5,1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놈의 r 구하러 가봅시다. 여기 가봤더니 얘가 원래 5였어요. 얘가 10이거든요. 그럼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여기서 튀어나가는 숫자가 마이너스 25 여기서 튀어나가는 숫자가 마이너스 4 밖에 플러스 19 있었어요. 자, 이것들을 슈르륵 더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0. 그렇죠? 마이너스 10을 이항했으니까 여기는 1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10으로만 바꿔주시면 뭐 이 문제의 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였어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직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현준아, 직선을 도형을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x에다가는 뭐를 대입하고 5, y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좋아요. 자,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이게 이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야.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이 대칭 이동시킨 이 직선과 뭐래요? 수직이래요. 얘랑 수직이래.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필요하겠지. 자, 지우가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죠? 3분의 1 그렇죠. 수직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그렇지. 한마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어떤 점을 지나? 6,8을 지난대. 하진아, 식을 불러보자. y는 마이너스 3의 x. 하진아. 자, 기울기가 마3이고 이 점을 지난대. y는 마3 x 그리고 점. 기울기가 주어지고 이 i를 정점으로 가지는 직선의 방정식. y는 마3 x 여기다 뭐 써야 돼?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다 뭐 써야 돼?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요게 이제 답인데 이렇게 쓰면 뭔가 정리 덜 된 느낌이니까 마이너스 3의 x에다가 플러스 18에다가 얘가 만났으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되겠다. 기울기와 정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됐고요. 자, 지금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개념 체크에 보시면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한번 아니야. 자, 다시 빽 6번까지 풀고 가자. 자, 6번 풀고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맞을 것 같아. 자, 6번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켰대요. 그리고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대요. 한번 해보자. 자, 두 가지 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표준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보고 먼저 x축으로 a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x에다가 x-a를 대입한 거예요. y에다가 y-2를 대입한 다음에 이항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우리가 많이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이 정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x축 대칭 이동시켰어. 자, 그럼 뭐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요?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이렇게 된 거야.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너무 걸리적거려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호만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 도현이 안 졸려고 지금 버틴다. 그지? 좀만 참아. 좀만 참아. 도현이 화이팅. 자, 도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지금 안 졸려고. 어떻게 놀이하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아, 기특해. 좋아, 아주 좋아. 자. 걔는 계속 불안한가 봐. 약간 뭔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 자, 이 녀석이야. 자, 이 녀석이 뭘 지난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을 지난대요.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을 대입해봤어요. y에다가 마이너스 7을 대입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요. 이게 만족하면 된대 이제. 이 a의 값을 구하래.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정리해보자. 이거 이항하고 그래서 얘는 원래는 얘를 이항했으니까 마4인데 이거 마이너스 곱해줄게요. 그래서 4가 됐어요. 여기는 마8 마8의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제거한 다음에 이항시켜서 4를 만든 거예요. 자, 얘가 4가 되려면 우리 제곱근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 전에 제곱에서는 풀마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풀로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a 플러스 8의 값은 이게 제곱이 사라지면서 여기에 풀마 루트가 붙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a라는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옵니다. 이게 이 문제의 풀이었어요. 좀 길죠? 자, 이제 또 두 번째. 자,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3,1이에요. 똑같이 A만큼 E만큼 움직여보자. 이렇게 됐어요. 자, 똑같이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켜보자. 자, 일단 이렇게 됐겠죠. 맞죠? 이게 지금 X축 대칭까지 끝난 그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X축 대칭까지 끝난 그 결과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식을 다시 완성하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거 대입하는 과정은 동일해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어차피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도 과정을 조금 더 간소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귀찮은데 그냥 갈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심의 꼭지점에, 정확하게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점만 가지고 열심히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형태만 조금 갖춰서 저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디서는? 이차 함수에서. 왠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자, 처음에 식이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그것만 보고 여기를 플러스로 맞춰놨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뭘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로 돼 있죠. 왜? X축 대칭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눈치를 채요, 못 채요? 못 채요. 왜? 꼭지점이 좌표만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은 얘가 이쪽으로 옮겨져도 모양이라는 개념이 없어. 원은. 그렇죠?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항상 1이야.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런데 이 참수 떠올려봐.
이렇게 생긴 녀석이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위아래 볼록이 바뀌어버려요. 또 심지어 이런 아이들 y는 x 대칭인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왔다. 그치? 그 왔다야.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우리는 고2 때 배워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얘도 포물선, 맞아, 얘도 포물선이고 얘도 포물선이에요. 근데 얘는 이차함수라고도 부르지만 얘는 그냥 오로지 포물선이라고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함수는 각적이면 이 도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이 함정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근데 저 함정을 항상 케어할 수 있다? 선생님 저는 머릿속으로 감안하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런 학생 거의 없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안 틀릴 자신 있는데요? 틀려요. 결국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짝퉁 도형으로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요거 뒤에 따라오는 거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직선 포물선 원 했는데 직선으로 한번 풀어보자. 포물선은 했으니까 원은 좀 더 수월하니까. 잠깐만. 얘가 좀 어렵겠네. 이걸로 볼게요. 6대 3번. 직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얘가 좀 더 어렵네요. 이걸로 갈게요. 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산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원이 x축의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원은 점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a 마이너스 1이 중심에 잡혀 있어요. x축으로 산 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어요. 자, y는 x 대칭 이동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둘이 체인지. 자, 이게 지금 원의 중심인 거야.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야. x 플러스 3의 제곱 y 요거 빼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자, 문제 읽어보자. 뭐해?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대. 그러면 반지름 2가 누구의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하고 똑같아야 돼? x축에 접하니까 누구 거랑 똑같아야 돼? y 거, 그치? 이 녀석의 절대값과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과 얘가 똑같아야 된다고. a는 얼마? 이거 뭐? 마이너스 1도 되고 또 a는 얼마? 마오 그냥 5? 마오. 됐죠? 되죠? 아하, 이분들 보시게.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절대값 사라지면 풀만 2라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2가 되는 경우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쉽잖아.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5.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래. 암산도 물론 내 잘못이지. 자, 일단 여기까지 돼 있고 일단 쉬세요. 쉬었다가 개념 드시죠. 그래도 우리 도현이 잘 버텼네. 기특하다. 엎어져. 그렇지, 엎어져. 잘 버텼으니까 이제 엎어져. 지금 안 떠. 어차피 안 뜨잖아.